자, 이어서 해봅시다. 저희는 이제 더함수 활용이란 파트에 들어옵니다. 저희가 이제까지 미분할 만큼 미분했어요. 뭐 거의 대부분의 함수에 대해서 우린 드디어 미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미분을 가장 많이 쓰는 이유가 뭘까? 나는 접선의 기울기를 쓰기 때문이야. 그지? 그래서 우린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이야기를 지금 이번 이 시간에 한번 해볼까 해요. 그러면은 수처럼 비슷해요. 다만 함수만 우리가 배웠던 이제 지수함수, 삼각함수, 합성함수 이런 이야기들로 바뀌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에서 우리 한번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접선의 방정식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접선의 방정식을 제가 조금만 살짝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접선의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구하는 방법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뭐 얘기하는 거? 접점 좌표가 주어진 경우. 그 다음 두 번째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세 번째 곡선 밖에 한 점이 주어진 경우.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원래 가장 기본은 뭐예요? 접점이 주어진 게 제일 좋아. 접점이란 녀석이 나오면 나는 이렇게 바로 쓰지요. 그래서 어떻게 써요? 가볼까? y 이퀄 f 프라임의 a. 중요한 포인트 뭐예요? 나는 뭐를 미분 계수를 우리는 접선의 기울기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a, fa를 칠합니다. 라는 표현을 바로 쓴다는 이야기예요. 되지? 그럼 두 번째, 기울기가 주어지면 프라임에서 그 기울기가 m이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뭘 구한다? 접점의 좌표를 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 접선 방식을 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곡선 밖의 한 점. 사실 이 케이스가 가장 많이 나오는 케이스예요. 그리고 점점 이 문제가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푸냐라고 했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접점의 좌표를 놓는다라고 하는 이 녀석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적어요. 그리고 나서 점 대입합니다. 그러고 나서 뭘 구한다? A 값을 구한다라고 하는데 A가 결국 뭐예요? 접점의 X좌표예요. 자, 결국에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뭘 찾아가는 거야? 나는 접선 같은 경우에는 접점을 찾는 방법이에요. 그지? 접점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접점 구해지면요? 1번 쓰는 거예요. 그지? 그러면 2번, 3번의 목표는 똑같습니다. 우린 뭘 구한다? 접점을 구한다. 접점이 없으면 접점을 내가 지금 여기 나오는 1번 이야기처럼 임의로 잡고 나는 그 접점을 풀어간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 접선의 방정식은 뭘 구한다? 접점을 구한다라고 하는 거. 접점을 우리는 몰라? 모르면 구해야 돼. 알아? 알면 바로 쓰고요. 라는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 조금 더 넘어가서 매개변수로 나타내진 거. 자, 이제 문제마다 어떤 게 등장한다는 이야기야? 매개변수, 즉 t로 나타내진 녀석도 나는 뭐 접선을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문제 가서 봐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자, 그 다음 케이스 하나 더. 음함수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보면 여러분들이 어제 배웠던 우리는 음합수에 대해서 뭐 dy dx 또는 y 프라임 또는 f 프라임 즉 뭐야 미분계수를 구하는 방법을 배웠다라고 하는 거야. 문제 보면서 여러분들이 봐야 문제 보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야 어떤 건지 감이 올 겁니다. 이렇게 한글만 적혀 있는 거 봐서는 여러분들 이해 안 돼요. 자, 쭉쭉쭉 넘어갑시다. 자, 우리 이제 필수 예제 1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곡선이 주어진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 녀석에 대해서 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자, 뭐 어떻게 계산해? 뭐가 주어진 거야? 곡선 위의 점이라고 되어 있어요. 위의, 뭐란 이야기야? 이게 바로 접점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적을 거야? 당연히 y 꼴 f 프라임의 1에다가 x 마이너스 1에다가 f의 1이요. 그죠? 그럼 f1이라고 적을 필요도 없어. 왜? 그 값이 1이라고 계산돼 있으니까 난 여기 1이라고 적으면 되겠지. 1, 1을 지난다라는 이야기. 그럼 내가 뭘 구하기 위해서? f'1을 구하기 위해서 조 녀석을, y라는 녀석을 조금 정리를 할 거예요. 자, 근데 저대로 나는 미분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장난을 치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을 내가 나눌 겁니다. 뭐래요? x 플러스 1로 나눌 거예요. 그럼 몫이 얼마가 될 것이고 x라고 놓으면은 x제곱 플러스 x 그러면서 빼기 x의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하면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나오고 여기에 2 나옵니다. 그러면서 y 이꼴 나는 여기서 x 플러스 1에다가 2에다가 나는 여기에 몫이 x 마이너스 1이다라고 우린 풀어 적는 게 훨씬 쉬울 겁니다. 그래야 뭐가 y 프라임 구하기 쉬워진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나는 y 프라임에 대해서 뭐 x 플러스 1에 뭐에다가 제곱에다가 자 얘는 마이너스 위에다가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 다음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x에다가 내가 1을 집어넣겠습니다. x에 1을 집어넣으면 y 프라임이라고 한 녀석은 자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1쯤 되겠네요. 그래서 2분의 2다 라고 해서 어느 부분이요? 이 부분에 f 프라임 1에다가 나는 2분의 1을 집어넣고 문제를 마무리한다는 거예요. 자, 괜찮죠? 그래서 접점이 주어지면 우리는 바로바로 풀 수 있다. 자, 2번은 너무 쉬우니까 저는 바로 3번으로 넘어가서 3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주어져 있어요? 접점이 주어져 있어. 그럼 나는 뭐 하면 되고요? y꼴. 자, 나는 4분의 파이 콤마 2분의 1을 지난다는 거 알겠고, 나는 뭘 구하시면 됩니까? 아, f'의 4분의 파이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자, 얘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짓이 바로 y 프라임, 즉 2에다가 sin x 조심 속미분 그죠?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내가 얼마 집어넣는 거야? 우리는 4분의 파이라는 걸 집어넣는 겁니다. 자, 그러면 y 프라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 이 녀석은 자, 2 곱하기 2분의 루트 2 곱하기 2분의 루트 2 하면 1이 나오지요. 하면서 이를 또 여기 기울기에 집어넣고 문제 마무리하시면 될 겁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다음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똑같은 문제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2번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곡선 인석이 접하고 여기에 평행한, 자, 평행이라면 또 오랜만에 보죠? 뭘 보면서? 그럼 여기를 보면서 기울기가 얼마더라? 1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y 프라임을 우리는 구하겠습니다. y 프라임에 대해서 자 y 프라임은요 x-1분의 1입니다. 근데 그게 기울기로서 1이 나와야 되고 x는 얼마? 2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결국 뭡니까? 우리는 뭘 구할 수 있었더라? 접점이라는 걸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접점은 2, 자 2를 저기에 집어넣으면은 얼마쯤 나오죠? ln 1이니까 0이 나와주겠네. 자, 접점 구해지고 끝납니다. 접점이 구해진다는 얘기는 y는 자 기울기 1에다가 x-2에다가 더하기 0, 2,0을 지납니다. 라고 해서 문제 마무리될 거예요. 자, 그 다음 필수의 3번 갑니다. 자, 원점을 지나고 자 곡선 여기에 접하는 자 문제 봐봐. 원점을 지나고 라고 되어 있는데 곡선 여기에 접하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점이라고 하는 0,0을 여기에 대입해봐도 알겠지만은 성립해야 돼. 성립 안 합니다. 이 문제 뭐예요? 곡선박해점이라는 이야기야. 이 케이스가 가장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곡선박해한 점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구한다고요? 우리는 항상 접점을 잡는다. 이건 이미 수트에서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혹시나 까먹었을까 봐 제가 다시 한번 뭐요? 복습하듯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t, 2의 5t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 나는 y 이꼴 자 다시 시작합시다. 나는 y에 대해서 2에다가 5x라고 되어 있는 녀석에 대해서 y 프라임을 구하면 속미분 5 튀어나오면서 이렇게 이제 속미분 같은 것도 좀 빨리빨리 할게요. 자, 그러면 y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나옵니다. 5 곱하기 2에다가 5에다가 자 기울기가 바로 뭐예요? 여기 나오는 이 x좌표를 여기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5에다가 t라고 적을 수 있겠더라 하고 그리고 여기에 x 마이너스 자 t, 2의 5t를 지납니다 라고 적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다가 내가 뭘 지나요? 원점 지난다라고 했잖아. 0,0을 집어넣는 거지. 그럼 0이라고 한 녀석은요. 자, 5에다가 2에다가 5t에다가 여기 마이너스 t에다가 플러스 2에다가 5t가 되고요. 그럼 자,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마이너스 5t 플러스 1에다가 2에다가 5t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 녀석은 절대 0이 될 수가 없는 양수값이죠. 그럼 무조건 여기서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 0이 나올 수밖에 없어. t가 5분의 1이라는 얘기예요. t가 5분의 1이다라는 얘기를 다르게 말하면 접점이 5분의 1, 이렇게 우린 정리해야 된다는 이야기야. 5분의 1 넣어봅시다. 자, y값을 집어넣으면 2라는 값이 탄생하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 조금 더 정리할 수 있겠죠.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t 5분의 1이라는 값을 바로 여기 집어넣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은 y꼴 이렇게 정리해야 되겠네. 5e에다가 x-5분의 1, 그 다음 플러스 2라고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정리는 나머지 계산은 알아서 하시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나는 뭐 해줬다? 뭐 원점을 아니지 원점이 아니라 뭐 곡선밖에 한 점을 지나면 나는 뭐요? 접점을 잡아서 우린 뭐 해준다? 마지막에 접선을 막 다 세팅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원점
또는 곡선 밖에 한 점을 집어넣음으로써 나는 t를 구한다. t가 바로 뭐예요? 접점이더라. 접점 구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접점만 구하면 게임 끝난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 조금 더 넘어서 이제, 자, 우린 점 A, 0에서 저 곡선 여기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녀석 조금 자세히 보도록 하죠. 자, 점 여기에서 곡선 여기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답니다. 자, 그 말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녀석도 곡선 박해점이에요. 그죠? 그럼 그 곡선 박해점에 대해서 접선을 긋는 이야기 나오니까 당연히 또 난 뭐 할 거야? 접점을 잡을 거예요. 접점 t, 자, f의 t라고 해서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 조금만 더 y 프라임을 구하자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2에다가 마이너스 x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2x가 될 것이고, 자, 접방 갑니다. 접방은 2에다가 마이너스에다가 t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t에다가 여기는 x 마이너스 t, 그 다음 플러스 2의 마이너스 t제곱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뭘 집어넣는 거야? a, 0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0이라고 한 녀석은 자, 2에다가 마이너스 t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2t에다가 여기 a라는 x좌표 집어넣으면은 a 마이너스 t에다가 플러스 2의 마이너스에다가 t제곱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조금만 더 묶어봅시다. 그러면 2의 마이너스 t제곱으로 묶어버리면 마이너스 2에다가 t에다가 8라고 적을까요? 그 다음 플러스 2t제곱이다 라고 우린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이런 문제에서 보통 우리는 지수함수들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 항상 양수기 때문에 0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지. 결국에는 나는 여기가 0이 되는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인 t를 구할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정리하자. 뭡니까? 아, 내가 두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을 때 나는 접선이 몇 개가 나와야 돼요? 두 개가 나와야 돼. 자, 접선이 두 개다라는 이야기는 접점이 두 개다라는 이야기죠. 즉, 이 문제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아, 접점의 개수와 뭐다? 접선의 개수가 동일하다는 거죠. 즉, 접선의 개수, 접점의 개수. 접점의 개수는 결국 뭐야? t의 개수입니다. 그지? 자,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t의 개수가 몇 개가 되도록, 두 개가 되도록 세팅을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요런 2차 방정식에서 t가 몇 개 나와야 돼? 두 개가 나와야 돼. 그 말은 A. 이거 쓰는 이야기잖아. 그죠? 판별식 쓰는 이야기입니다. 그 뒤로는 생략할게요. 그래서 판별식 써서 뭐다? 이 2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지도록 만들어준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통인 접선. 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녀석은 제가 수투에서 나온 이야기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수투에서 나왔던 그림들을 빌려서 얘기할까요? 이렇게. y = fx, y = gx. 자, 곡선 두 개가 접하는 케이스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곡선 두 개가 접한다라고 하면 뭘 가져요? 공통인 접선을 가질 겁니다. 자, 요 점에 대해서 내가 A, P로 갈게요. 자, 이렇게 곡선 두 개가 접하면은 접선도 공통으로 하나를 가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내가 조건이 두 가지가 나오고 여러분들은 이 조건은 필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만납니다. F랑 G가 만나요. X = A라는 점에서. 그래서 F에 A를 넣나 G에 A를 넣나 그 값은 B로서 같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 두 번째, 자, 어떤 이야기 있습니까? 나는 F'A랑 G'A. 같은 접선을 가진다는 이야기는 두 개의 공통되는 기울기, 즉, 뭐요? 둘 다 접선의 기울기가, 요 빨간색 기울기 값으로서 같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이야기요? 공통 접선이다 라고 하는 파트인데요. 사실 공통 접선이다 라는 파트라기보다는 나는 뭘 가지는 거요? 그냥 우리 이 곡선 두 개가 접할 때요. 실제로는 이런 공통 접선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이 필수의 5번처럼 공통의 접선을 가진다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나는 이 두 녀석이 그냥 한 점에서 접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동일하게 우리는 이 공통접선 이야기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 녀석을 좀 사용할 거예요. 사용할 거고. 그리고 요거랑 조금 같이 나오는 이야기 하나 더 있죠. 그 얘기 하나 합시다. 자, 우리는 수직인 직선, 수직인 접선이랄까요? 자, 어떻게 해요? 다시 함수 두 개가 이런 식으로 생긴 거야. 자, y 꼴 fx, y 꼴 gx에 대해서 다시 자, 특이한 포인트 여기에서의 자, gx에서의 접선과 fx에서의 접선이 두 개가 이 색깔은 좀 이상하죠? 네. 자, 요 녀석이 두 개가 뭐 하는 경우에 수직인 경우에 이 케이스를 볼게요. 자, 우리 여전히 요 점의 좌표는 a, b입니다. 자, 위랑 비슷합니다. 이쪽이랑 비슷한 아이디어였을 거예요. f의 a랑 f의 b는 아니지, g의 a는 b로서 같습니다. 만난다는 의미죠. 그 다음 두 번째 F'A랑 G'A에 대해서 수직입니다. 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요런 우리는 이야기도 있죠. 공통접선이 약간 번외 버전인데요. 요 내용도 조금 여러분들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이미 수트에서 정리하셨으면 다행이고요. 그리고 정말로 나중에 이제 이 녀석 가지고 모의고사 21번 이런 문제들도 좀 풀게 될 거예요. 곡선 두 개가 접한다라는 얘기는 특이점을 얘기하는 거고 보통 이런 녀석이 경계선, 즉 최대값 최소값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을 거기 때문입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은 조금 쉬운 케이스인 어떤 거요? 자, 우리는 2lnx랑 y 꼴 kx 제곱이라는 녀석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나옵니까? 라고 했을 때, 자, 죄송합니다. 이건 뭐죠? 예, 자, 이렇게 x축과 y축을 조금 그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일단 lnx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것이 y는 2에다가 lnx일 겁니다. 이건 고정되어 있는 그림이에요. 근데 y꼴 kx 제곱이라는 녀석은요. 어떻게 그려질까요?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그죠? 자, 근데 이런 녀석에 대해서 내가 뭡니까? K 값을 적당히 잘 조절해서 어떻게 만들어 주라는 이야기야? 접하도록 이런 식으로 느슨하게 올라가도록 만들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요 점에서 뭐 하도록? 접하도록 만들어 주라는 얘기죠. 자, 요 점이 얼마인지 몰라요. 얼마인지 몰라서 내가 A라고 딱 잡아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자, 여기가 y꼴 k의 x제곱인데요. 1번 두 녀석이 만납니다. 그러면 a를 집어넣었을 때 두 녀석이 값이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2번 자 뭡니까? 미분했을 때 값이 같다라고요. 그럼 2kx인데 a를 집어넣을 것이고 x분의 2인데 우리는 x 자리에 a를 집어넣을 거예요. 그럼 자 2랑 2랑 약분돼 버리고 ka 제곱이 1이라는 거죠. 그거를 여기에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러면 1이라고 하는 것은 2lna가 될 것이고 a라고 하는 것은 얼마예요? 2의 2분의 1 제곱 루트 2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사실 A 값이 아닙니다. 내가 알고 싶은 건 K 값이야. A는 내가 임의로 만들어준 접점의 X 좌표일 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이 녀석을 다시 A 자리에 집어넣음으로써 K2는 1이다 라고 해서 K는 얼마다? 2분의 1이다 라고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문제는 나중에 실제로는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조금 출제가 될 겁니다. 어떤 거요? kx제곱 플러스 2lnx를 만족하는 우리는 만족하는 그냥 이렇게 적을까요? 얘를 만족하는 한글 멘트를 나올 거야. 만족하는 x 값이 하나뿐일 때. 그지? 즉 근이 한 개 있을 때 라는 거죠.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는 거야? 이렇게 하나씩 그려가지고 뭐 하도록? 접하도록 세팅해주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 녀석이 한 점에서 접할 때 이렇게 나는 잘 안 나옵니다. 보통은 이런 식의 방정식의 근이 하나일 때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물어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돼? 각각에 대해서 하나씩 그림을 그려서 나는 접하는 케이스로서 문제를 풀어주는 이야기가 훨씬 많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우리 이제 필수의 6번을 보도록 하죠.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뭐?
매개 변수로 표현된 곡선. 근데 그 곡선에서의 나는 접방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x라는 것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t제곱 마이너스 t입니다. 그 다음 y라는 것이 3t 플러스 2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t 꼴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상황을 보래요. 그러면 x, 자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겠습니다. 3 나오고 y 마이너스 1 집어넣겠습니다. 마이너스 1이 되죠. 즉 우리는 3,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내가 갖고 있어야 될 점이라는 겁니다. 근데 t 꼴 마이너스 1에 대응하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즉 얘가 뭐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접점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아, 나는 3, 마이너스 1을 지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기울기를 끼워 넣어주면 되는데 보통은 우리는 뭘 끼워 넣죠? F'에 1을 끼워 넣습니다. 근데 안 쓸 거란 얘기야. 이 녀석은 내가 X에 1을 집어넣는 이야기인데 아닙니다. 난 X에 1을 집어넣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그럼 어떻게 구해줘야 돼요? 아, dy dx를 구해서 거기에다가 t가 얼마일 때 상황을요? 마이너스 1일 때 상황을 집어넣어서 나는 뭘 구해주는 이야기야?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dy dx를 구할 겁니다. 어제 우리 어떻게 배웠지? 아, dy dx에 대해서 똑같이 dt를 붙여줄 거야. 다르게 말하면 나는 요거 따로 계산할 거고 얘 따로 계산할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시 나는 x를 t로 미분한 녀석, 다시 y를 t로 미분한 녀석 이렇게 구해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갈게요. 아, 나는 그런데 여기에서요. t란 녀석에다가 얼마를 집어넣는다고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다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3이라고 우리는 값이 나오는데 이 값이 바로 뭐란 이야기입니까?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기울기라는 거예요. 얘를 어디에? 여기에 집어넣어 준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나는 이제 매개 변수로 표현된 녀석도 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더라. 다만 뭐다? 프라임 이야기, 즉 접선의 기울기 이야기를 조금 다른 측면으로 구하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도 음함수 이야기도 필수의 지원 똑같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위의 점이라고 돼 있어요. 얘는 더 친절해. 왜? I 0,1이 접점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말은 y꼴, 우리는 x-0 플러스 1이라는 이야기고, 난 요 앞에 뭐, 기울기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이 음함수라는 녀석을 나는 미분할 거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d의 dx에다가, 그지, 뭐합니까? d의 dx. 우리 어제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씩 적어볼게요. 자, 우리 어제 이렇게 얘기했을걸요? 문자가 같으면 그냥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 조금 조심해야 될 포인트가 하나 등장합니다. x 곱하기 y죠. 따로따로 곱해져 있으니까 따로따로 문제 풀 거예요. 그러면 2 곱하기 1 곱하기 y가 나오고요. 더하기 2 곱하기 우리는 그러면 x 곱하기 자 이제 y를 미분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미분한다고요? 자 문자가 다르면 일단 한번 미분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dy dx를 붙여준다고요. 자, 그 다음 다시 여기도 마이너스 3에다가 아니 마이너스 y의 세제곱이라는 녀석을 미분하게 되면 문자가 다르니까 어떻게 해준다고요? 우린 일단 한번 미분하고 d에 붙여주시면 된다고. 근데 제가 이거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이거 사실 뭐야? f 프라임 x야. 다르게 말하면 이 녀석 속미분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앞에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이 얼마란 얘기야? 0이란 이야기야. 그러면은 2x-3y의 제곱으로 우리는 dy dx를 묶을 수 있을 것이고요. 나머지를 필요 없는 녀석을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지금 dy dx가 없는 녀석을 넘겨버리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가 나오지요. 그러면 dy의 dx라는 녀석은 이렇게 할까요? 2x 플러스 2y에다가 여기에 마이너스를 없애는 대신 3y 제곱 마이너스 2x 얘 두 개 순서를 좀 바꿔줍시다.
그리고 지금 얼마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x에 0, y에 1을 집어넣으라는 이야기죠. 그럼 그 상황을 살펴보면 3분의 2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3분의 2를 어느 포인트에 지금 여기에 집어넣어서, 즉 이게 바로 뭐야? 내가 원하는 기울기 값이라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우리는 문제가 마무리됩니다. 우리 이제 매개 변수도 뭐 할 수 있어? 접방 구할 수 있어 하는 거죠. 네. 자,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접방 이야기가 끝이 나고요. 저희는 함수의 증가와 감소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할 겁니다. 자, 함수의 증가와 감소, 이 이야기는 따로 제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수트에서 다 했던 이야기이고요. 나는 이것만 하나 기억하자. 프라임과 함수 사이의 관계, 프라임과 함수 사이의 관계. 이걸 좀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였지. f 프라임이 0보다 크면요. f는 뭐한다? 증가한다. 다시 두 번째 f 프라임 0보다 작으면요. f는 뭐한다? 감소한다 라는 이야기 얘 챙겨주는 이야기였고요. 넘어가서 두 번째 극대 극소도 우리는 별로 할 얘기 없습니다. 뭐다? 극대는 뭐예요? 극소는 뭐예요? 다 알고 있어요. 다만 조금 조심해줘야 될 부분. 자, 요 시간을 통해서 극대와 극소를 우리 완전히 마스터해 봅시다. 자, 극대는 어떤 거예요? 자, 정의를 보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fx를 잡아도 fa가 크대. 뭘 얘기하는 거야? 아, 죄송합니다. 자, 요 녀석은 최대값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언제의 최대값이에요? 어떤 열린 구간, 정확하게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을 우리는 선택할 거란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생각할 겁니다. 무슨 말이야? 자, 잘 봐요. 극대의 그림 중에 하나로서 우린 이런 그림이 하나 나올 건데 거기에 대해서 극대란 포인트를 찍어보면 여기일 겁니다. 왜요? 자, 다시 문제에서 뭐라 돼 있어요? 어떤 열린 구간. 그죠? 어떤 열린 구간이라는 녀석을 잡았을 때 요 사이에 뭐기 때문에 요 빨간 점이 바로 최대값이기 때문일 거예요. 여기가 x는 a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얘가 극대예요. 너무 뻔한 건데 이거 자꾸 왜 설명하냐? 이것 때문에요. 또 많이 나오는 케이스죠. 뭐다? 부족점도 극대이다. 또 나옵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실제로 이거 고3 모의고사에서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 뭐다? 불연속점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요 녀석이 얘가 구간을 어디로 딱 자르면은 여기서부터 요까지로 딱 본다면 요 사이에서 빨간색은 최대값이에요. 그러면 요 녀석이 극대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거요? 이 녀석이요. 정말 극단적으로 상수함수도 마찬가지. 한 점에서 보면은 자 문제에서 보면 여기에 문제가 아니라 위쪽에 나오는 1번 멘트에서 보면 극대에 대해서 등호가 성립합니다. 그죠? 등호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같아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모든 x에 대해서 여기 내가 열린 구간이라는 것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잡았을 때 여기 나오는 모든 값에 대해서 우리는 요 x는 a였을 때의 값과 같으니까 이 녀석도 뭐 극대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극대라고 하면 이런 최소 기본적인 네 가지 케이스는 여러분들이 이제 챙기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극소는 반대겠지요? 극소는 그럼 어떻게 나오냐라고 했을 때, 자, 아래로 볼록해서 여기 당연히 우리는 극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것도 챙겨야 된다는 이야기야? 나는 부족한 거. 요거까지도 수트에서 많이 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도 이제 불연속인 이런 포인트들도 나는 여기가 요 구간 사이에서는 최소니까 극소가 될 수 있고요. 마찬가지. 상수함수에서도 나는 지금 여기 x는 a란 포인트는 그것도 마찬가지 극소의 정의를 보면 나는 등호가 있기 때문에 이 녀석 또한 극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상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뭐다? 모든 점에서 극대와 극소를 가진다라고 얘기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 이야기가 예전에 한번 물론 고2 내신이긴 하지만 울려고해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니디 문제에서 나와가지고 참고짓을 판단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고3이라고 내지 말라는 법은 없죠. 하지만은 고3의 얘기는 조금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그 기본적인 내용 확실하게 알고 계셨습니까? 그죠? 챙겨두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극대국수 나온다라고 하는 거. 근데 두 번째 멘트에 뭐, 그 중에서 미분 가능한 뭐, 이 중에서 부드러운 녀석들. 요거 두 개 얘기하는 거겠지요? 요 두 녀석에 대해서는 당연히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가 나올 거예요? 0이 나올 거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극대국수에 대해서 우리 완벽하게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함수 극대와 극소의 판정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난 이거 알죠? F'의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면 F'의 부호가 음에서 양으로 바꾸면 자, 가장 대표적인 예시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 참 많이 했던 거. 자, F'을 구해봤더니 자, 뭐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고 다시 양수로 바뀌면은 자, 어떻게 나온다는 이야기야? 양수면 증가하고 음수면 감소하기 때문에 나는 요 포인트에 대해서 극대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고요. 여기서 다시 증가로 바뀐 이야기이기 때문에 난 여기서 극소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지? 자,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 자, 요 두 번째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 요 녀석은 조금 넘어가서 제가 뒤에 설명을 먼저 하고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얘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녀석을 얘기하기 위해서 살짝 뒤로 넘어갈게요. 자, 뒤로 쭉쭉 넘어가서 이 다음 단원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하도록 합시다. 자, 곡선의 오목과 볼록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우리 어제 분명 제가 이계 도함수에 대해서 분명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는 그냥 이계 도함수를 구하는 방법만 설명했다면 이번에는 이계 도함수를 구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짝 구하는 거 말고 구해서 그 녀석의 의미를 이제 조금 따져볼 거예요. 자, 요 녀석입니다. 여기 별표 하나 치시고요. 우리는 도대체 이게 도함수를 왜 쓰는 거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 녀석 때문에 사용한다는 겁니다. 보도록 하죠. 자, 보면 일단 가장 기본적인 얘기부터 먼저 적어볼까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래도 한번 적자. 자, F는 0보다 크면요. F는 증가할 거예요. 다시 F'이 0보다 작으면요. F는 감소할 겁니다. 자, 이 녀석을 가지고 내가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어떻게? 그러면 F2'이 0보다 크다라는 이야기는 이 녀석의 전 단계인 F'이 뭐 한다는 이야기예요? 증가한다는 이야기라는 거겠지. 다시, F의 2'이 0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은 F의 프라임이 뭐 감소한다라는 이야기겠지. 자, F'이 증가한다? 그걸 우린 F 입장에서 보면은 F'은 F 그림에서 뭐예요? 접선의 기울기예요. 접선의 기울기. 그 녀석이 뭐 한다는 이야기예요? 증가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한다? 그 말은 접선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음수 이야기가 점점 양수로 변해지면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런 식의 접선이 나오려면은 그림이 어떻게 돼야 돼? 이런 식으로 fx가 나와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모양이어야 돼요? 아래로 볼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두 번째. 자, 다시 f'이 감소한다라는 이야기는 접선의 기울기라는 것이 나는 뭐여야 된다? 감소한다라는 이야기죠. 그걸 다르게 말하면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였던 녀석도 점차 감소하면서 나는 뭐가 될 거란 이야기야? 음수가 될 거란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그림이 접선이 되려면 나는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휘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야. 뭐예요? 위로 볼록이다 라고 이런 표현합니다. 볼록한데 아래쪽으로 볼록하다, 볼록한데 위쪽으로 볼록하다 라는 표현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조금 설명을 하고요. 자, 그럼 여기 밑줄 칩시다. F2'이 0보다 크면.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하나 더 적어줄까요? 뭐라고? F'이 증가한다 라고요. 이렇게 오른쪽 그어서 F'이 뭐한다?
증가한다라고요. 마찬가지 F2'이 0보다 작으면 F'이 뭐한다? 감소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한다? 아래로 볼록한다, 위로 볼록한다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투프라임을 쓰는 이유가 뭐예요? 라고 하면은, 우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어떤 구간이 있다라고 생각합시다. 자, 어떤 구간이 딱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가 계산을 해봤더니 나는 요 구간 내에서 F'이 0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자, 그럼 뭐 할 거야? 증가할 거예요. 자, 그래서 증가를 할 건데, 즉, 요 점에서 요 점으로 이동할 건데, 올라갈 건데, 라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제 그림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위로 볼록하면서 증가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아래로 볼록하면서 증가할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이야기야. 좀 더 그래프를 예쁘고 매끈하게 그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지? 뭐를 이용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이용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투프라임을 구해봤다라고 했을 때 얘가 만약에 0보다 작은 녀석이었어. 0보다 작은 뭐라고요? 위로 볼록이라고요. 그러면은 정답은 뭐이겠네? 우리는 위로 볼록하겠네 라고 해서 문제를 마무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지? 조금 더 그림을 정확하게 그릴 수 있다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녀석을 이용해서 우리 이제 조금 그림 그리는 이야기들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사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거?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걸. 아니, F'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F' 뭐예요? F'의 조금 다른 말은 사실 뭐예요? 순간 변화율이에요. 순간 변화율. 순간 변화율. 그 순간에 내가 어떻게 변하려고 한다. 조금 다르게 말하면은 한 점이요. 증가할지 감소할지를 따진다. 그건 양음 이야기고요. 예를 들면 F'에다가 자, 예시를 들게요. F'을 계산해봐서 1이 나오는 거랑 F'을 계산해서 2가 나오는 이야기는 어떤 게 다를까요? 이런 거죠. 한 점에서 올라가려고 하는 힘이 뭐란 이야기야? 가로 1, 세로 1이라는 이야기야. 비율이 1대1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F'E라고 하는 녀석의 의미는 한 점에서 올라가려고 하는, 즉 증가하려고 하는 그 힘이 가로 1에 세로 2만큼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2배 더 힘이 세다는 이야기죠. 2배 더 빨리 올라가려고 한다는 거죠. 예.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자, 다시 F2'이 0보다 크다라는 이야기는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F'이 증가한다라는 이야기고 F'이 증가한다라는 이야기를 다르게 말하면은 나는 올라가려고 하는 힘, 즉 증가하려고 하는 그 힘이 세진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점점 어떻게 할까요? 점점 빠르게 올라가려고 하죠. 왜? 힘을 점점 받으니까. 그지? 그러면서 뭐가 형성이 되는 거야? R을 볼록이라는 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자, F의 2'이 0보다 작다라는 것은요, F'이 감소한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걸 다르게 말하면 증가하려고 하는 그 힘 자체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열심히 올라가려고 하던 그 녀석들조차도 우린 점점 힘이 떨어져, 아이고 떨어져, 아이고 약해 하면서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그리고 프라임에 대해서 이제 약간 이런 식의 개념을 조금 잡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조금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림 좀 삐져나왔네요. 예. 자, 해서 이렇게 우리는 투 프라임에 대해서 의미를 조금 더 정확하게 봤습니다. 봤고요. 자, 그럼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갈게요. 자, 그러면 조금 더 가서 우리는 요 녀석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이 이야기를 제가 조금 예시를 들어서 할게요. 어떤 거? 자, 그림을 내가 한번 그려볼까요? 화이트보드 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조금 한번 쪼개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쪼개줘야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내가 뭘 확인하는 거야? f의 프라임을 확인해 볼 거예요. 너무 쉬운 얘기죠? 증가하니까 f 프라임은 0보다 크고요. 감소하니까 f 프라임 0보다 작고요. 증가하니까 f 프라임 0보다 크고요. 감소하니까 f 프라임 0보다 작아요. 근데 여기서 내가 새로운 기준을 하나 마련하겠습니다. 자, 한 점을 잡겠습니다. 자, 앞으로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예요. 굉장히 정답 낼 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수투를 조금 예쁘게 공부하신 분들이라면은 이 포인트에 대해서 이미 공부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살짝만 수정할게요. 자, 그러면, 자, 지금 잘 봐요. 지금 그림이 위로 볼록합니다. 위로 볼록하다라는 걸 다르게 말하면 요만큼은, 요 사이에는 뭐 하다는 이야기야? F의 2'을 구하면은 힘이 떨어지고 있잖아. 증가를 못하고 점점점 내려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뭐다? 힘이 떨어진다. 그지? F2' 0보다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여기는 아래로 볼록합니다. 조금 내려가다가 이제 힘을 점점 받으면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지? 점점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저기 직선이 되죠? 자,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점점 힘을 받습니다. 2' 0보다 커진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 다시 여기도 또 우리는 다시 힘이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요 구간 사이에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F의 2'은 0보다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나는 봐봐요. 이제 2'에 대해서 이제 그래프로 조금 이제 표현해봤습니다. 표현해봤는데 그거 말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 경계선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요런 no. 자, 큰일 날 뻔했네요. 나는 요 포인트 두 개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여긴 경계선이에요. 그지?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변하려고 하는 이 경계선에 대해서 나는 이름이 있습니다. 요 녀석을 내가 변곡점이라고 하는데요. 곡선이 변하는 점.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곡률이 변하는 점이에요. 그래서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 또는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으로 변할 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한다? 변곡점이다 라고 합니다. 자, 설명 볼까요? 자, 곡선 모양이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으로 변하거나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변할 때 우리는 이 녀석을 뭐라고 한다고요? 변곡점이다 라고 우리는 표현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변곡점에서의, 그 변곡점에서의, 그 경계선에서의 2'은 얼마가 나올까요? 당연히, 봐봐.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기 직전이니까 0이 나와주겠지. 그지? 0이 나와주겠지. 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변곡점을 기준으로 우리는 뭐 할 것이더라? 우리는 x는 a의 좌우에서 이게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점이 바로 뭐다? 변곡점이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서 내가 뭘 얘기할 수 있습니까? 드디어 2'에 대해서 부호가 바뀌는 포인트. 우리 극대 극소 이야기는 프라임의 부호가 바뀌는 포인트였다면 변곡점이라고 하는 것은 2'의 부호가 바뀌는 포인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조금 정리하고 나면 우리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자, 다시 위로 올라와서 지금 다시 우리가 처음에 하려고 했던 이 녀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첫 번째, f'a가 0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f'a가 0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지? 자, 그런 그림에서 f의 2'에다가 a가 0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힘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 중에서도 프라임이 0이다. 이렇게. 그지? 뭐 얘기하는 거야? 극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자, 두 번째 f'의 a가 얼마란 이야기예요? 0인데요. 거기에 우리는 추가적으로
f2'의 a를 구해봤던 0보다 크다라고요. 얘가 의미하는 건 뭐야? 점점 빨라지게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야. 뭐 아래로 볼록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거기 중에서도 나는 프라임이 0이다라고 하는 이 포인트. 뭘 얘기하는 거다? 극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2'이 0보다 작으면은 뭐다? 우리는 극값이면 극대. 2'이 0보다 큰 상황에서 극값이면 극소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뭐다? 정말 많은 내용, 오늘 갑자기 조금 많은 내용을 배웠죠. 단순하게 우리는 첫방 이후에 이야기는 완전 새로 배운 이야기들이 좀 있었어요. 투프라임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우리는 그래프를 어떻게 정확하게 그릴지, 그리고 좀 특징이 되는 변곡점이라는 녀석까지 조금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우리는 극대극소 이야기까지 했었고요. 그죠? 자, 저희 오늘은 여기 이 개념 설명까지 해서 마무리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여기와 관련된 문제들을 다 싸그리 풀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마찬가지 이야기들을 싹 풀어 보도록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최대치수 합배까지 요까지는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할 것이고요. 자, 우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엔딩 멘트는요. 자, 잘못 적었죠? D 엔드인데. 자, 다들 꼭 끼고 다니셔야 될 이게 오늘의 엔딩 멘트입니다. 저한테 개인톡으로 보내주셔야 저희가 여러분들이 수업이 들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케이.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